자, 5장 흙의 전단 강도 지지력 기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에선 이제 흙의 강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흙의 전단 강도 나와요. 전단 강도는 뭐냐면 우리 압축 강도는 이렇게 누르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전단 강도는 뭐냐면 이렇게 양쪽에서 밀어서 밀리거나 눌렀을 때 비스듬히 밀려서 잘리는 걸 바로 전단이라고 해서 물체를 자를 때 그걸 전단력이라고 하고, 이 전단에 저항하는 거, 잘리지 않고 버티려고 저항하는 걸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또는 전단 강도. 자, 그러면 전단 강도는 흙마다 힘의 크기가 다 달라요. 전단 강도를 이렇게 디귿자처럼 쓰고 얘는 타우라고 읽습니다. 타우라고 읽는데 모래랑 점토에 따라서 전단 강도 크기가 달라요. 모래는 마찰력으로 버티고, 외워두세요. 같은 미음 마찰력으로 버티고, 점성토는 물이 있어서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점성을 가지고 그 점착력으로 버티게 됩니다. 자, 전단 강도 구하는 식 타우는 이거 꼭 외워두세요. 타우는 C 점착력 플러스 이거 시그마죠. 시그마 수직 응력 탄젠트 파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196페이지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찰각이 30도인 흙의 수직 응력이 시그마 몇? 18 했을 때 전단 응력 타우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점착력 C라고 주어졌죠. 그대로 이 식에 대입하면 돼요. 점착력 C는 0.12 더하기 그 다음에 수직 응력 18 곱하기 탄젠트 30 계산기로 두들기면 10.5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98페이지 문제를 보면 198페이지에는 15번에선 점착력이 몇이래요? 0. 그리고 수직 응력이 5. 전단 강도가 3이래요. 이번엔 거꾸로. 전단 강도가 3인데 점착력은 0이고 수직 응력이 5다 했을 때 내부 마찰각 뭐를 구해라? 파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보면 타우는 점착력 C 더하기 수직 응력 곱하기 탄젠트 파인데 이때 C는 0이고 타우가 몇이 나왔다? 전단 강도가 3이 나왔다. 그리고 수직 응력은 5다. 그랬을 때 탄젠트 파이를 구하여라 하면은 결국엔 수직 응력 전단 강도 3은 수직 응력 5 곱하기 탄젠트 파이가 되고, 탄젠트 파이만 구하고 싶죠. 그래서 탄젠트 파이는 5를 밑으로 보내니까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는 파이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계산기 기능 중에 있어요. 여러분 꼭 직접 물어보시고 선생님한테 꼭 연락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부 마찰각은 31도가 나온다. 자, 그리고 199페이지 21번. 21번 점착력 C는 0.2, 내부 마찰각 파이는 30, 수직 응력 시그마가 20일 때 전단 응력. 계산기 두들기는데 전단 응력 타우는 점착력 C 0.2 더하기 수직 응력 20 곱하기 탄젠트 마찰각 30도에서 11.7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뭘 외워야 돼요? 이 공식을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겠죠.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모래와 점토가 전단 강도가 다르다고 했는데, 자, 이거 보면 점토는 일자로 쭉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점착력은 있어요. 왜? 끈적끈적 점토가 붙으려는 성질. 끈적거리긴 하지만 뭐가 없냐면 마찰각 파이가 0이고, 반대로 모래는
점착력 C가 0이에요. 모래는 끈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보고 197쪽 문제를 풀어보면 197페이지에 네, 10번 볼게요. 흙의 전단 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질토는 모래예요. 모래는 내부 마찰각이 적고 점토는 점착력이 적다? 아니에요. 반대가 됐죠, 지금. 그래프를 보고 선생님 설명 이거 반드시 적어두세요. 점토는 뭐가 없냐면 마찰각이 적은 거고 모래는 점착력이 적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래는 끈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착력이 적다. 점토질은 반대로 마찰각이 적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이거 나중에 계산 문제 따로 영상 찍어서 보내줄 건데, 자, 흙이 있고 물이 있어요. 지금 흙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죠? 자, 이랬을 때 전체 응력, 지금 흙이 물 안에 있기 때문에 흙이 누르는 힘하고 이거 흙이 누르는 힘, 유용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이 누르는 힘, 수압. 그걸 전체 힘이라고 해요. 두 개 다 합해서 흙이 누르는 힘, 물이 누르는 힘.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흙이 누르는 힘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전체 힘에서 물이 누르는 힘을 반대로 빼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199페이지. 199페이지 19번 보면 집안 내 연지 응력의 상호 관계식을 표현한 거다. 자, 유효응력은 실제로 흙이 누르는 힘이고 전응력은 말 그대로 흙하고 물을 합한 거고 강극수압은 물이 누르는 힘이에요. 그러면 흙이 누르는 힘 유효응력을 구하고 싶으면 전체에서 뭘 빼라? 물을 빼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시그마 Z 전체에서 뭘 뺀 거? 물이 누르는 힘 U를 빼면 이거 흙이 누르는 힘 유효응력 다시가 꼭 붙어야 돼요.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개념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선생님하고 직접 보지 않고 강의 듣는 것만으로는 어려워서 더 자세히 추후에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방금까지 전단 강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전단 강도가 몇인지 시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내에서 실험실에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시험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내에서 시험하는 건 뭐고 현장에서 시험하는 건 뭔지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실내에서 시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접 전단, 1축 압축, 3축 압축. 직접 전단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양쪽에서 실제로 직접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만나는 면이 하나죠. A. 그래서 얘는 한 면만 만난다 해서 1면 전단. 그리고 전단 강도는 전단력, 누르는 힘 S를 뭐로 나눈다? 만나는 면적이 하나니까 A. 그리고 밑에 이렇게 되면 만나는 면적이 두 개죠. 그래서 두 면에서 전단한다 해서 2A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 195페이지 보면 자, 195페이지에서 2번 문제 볼게요. 흙의 일면 전단 시험에서 전단 능력을 구하려고 한다. 이거 일면 한 면에서 만난다. 그래서 식은 힘 S를 면적 뭐로 나눈다? A로 나눈 가번이 답이 됩니다. 자, 1번 그대로 같이 풀어볼게요. 흙의 전단 강도를 구할 건데 어디서? 실내에서. 실내는 크게 뭐? 직접 그리고 1축 2축 이렇게 세 가지 있다 했죠. 그래서 실내 시험은 가번 직접 전단 시험이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실내에서 진행하는 시험 3개, 직접 전단, 일축 압축, 삼축 압축 있고, 일축 압축은 특히 뭐를 구할 때 사용되냐? 예민비 구할 때. 이 흙이 지금 얼마나 예민해서 영향을 잘 받는지 아닌지 구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축 압축 강도에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꼭 외워두세요. 자, 이 씨 아까 뭐라 했죠? 점착력은 2분의 QU. 이 Q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실험하기 위해 만든 흙이 있고 그걸 누르는 힘이에요. QU. 그래서 2분의 QU는 QU 곱하기 탄젠트 45도 빼기 파이가 뭐라 했죠? 바로 내부 마찰각. 이거 점착력 공식 꼭 외워두세요. 자, 또 파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시험하려고 만든 공시체를 이렇게 여기 사이각이 세타예요. 세타랑 파이는 달라요. 세타는 45 플러스 2분의 파이고 그러면 얘를 식을 변환하면 이렇게 파이는 2세타 마이너스 90이다. 자, 계산하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3번 볼게요. 내부 마찰각이 0이다. 파이가 0인 연약점토 일축압축 시험에서 일축압축 강도가 2.45다. 즉 이런 공시체를 일축압축 강도 몇으로 누른 거예요? 2.45로 눌렀을 때 점착력 CU는 이 공식 사용하면 돼요. 2분의 QU 곱하기 탄젠트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그래서 2분의 QU의 QU는 2.45고 45 빼기 마찰각 파이는 0이에요. 그 0이면 날라가고 얘가 탄젠트 45가 되겠죠. 탄젠트 45는 1이 되고 계산해보면 1.225가 됩니다. 자, 계산 문제 하나 더 있어요. 200페이지에. 자, 일축 압축 강도 시험을 해서 일축 압축 강도 QU는 0.98이고 점착력 C를 구하래요. 자, 근데 얘는 점토라고 주어진 거 보면 아까 점토는 마찰각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부 마찰각 파이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하면 QU 0.98 대입하고 마찰각은 0이니까 날라가면 계산기 두들겨 보면 0.49가 돼요. 자, 이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마찰각이 안 주어졌어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점토는 아까 마찰각이 몇이다? 0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25번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마찰각이 0인 점토를 일축압축 시험에서 압축 강도가 2.45, QU가 2.45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부 마찰각 이렇게 0 대입하면 결국 여러분 꼭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얘를 계산하면 1.225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찰각 구하는 문제 198페이지. 자, 198페이지에 마찰각 구하는 문제 몇 번이냐면 16번이에요. 일축압축 시험을 하여서 압축 강도 QU를 계산해 보니 1.2가 나왔고 이때 시료의 파괴면 이렇게 이 시료가 이렇게 비스듬히 파괴되거든요. 이때 파괴면이 수평과 이루는 각 얘가 세타예요. 세타가 50도래요. 그때 마찰각은 자, 이 공식 이용하라 했죠. 세타는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파이를 구하려면 양쪽에 2를 곱해서 2세타 하고 90을 뺍니다. 그러면 세타가 50이니까 여기에 50을 넣으면 2 곱하기 50 빼기 90 계산해보면 10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산식 꼭 외우세요. 자, 그럼 전단 강도 아까 예민비랑 관련되어 있다 했죠. 예민비는 이 흙이 지금 얼마나 불량하고 흐트러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를 계산했을 때 숫자가 크다는 건 예민하다는 거겠죠. 숫자가 작을수록 어때요?
예민하지 않다. 자, 이거 표 보시고 계산하는 거, 예민비 계산하는 거 이렇게 꼭 많이 나와요. 예민비 위에는 흐트러지지 않은, 그리고 밑에는 흐트러진 시료. 자, 한번 문제 풀면서 볼게요. 195페이지. 195페이지의 4번. 흐트러지지 않은 점성토의 강도가 2.0. 다시 이겨서 성형. 이게 밑으로 가는 거예요. 더 작은 게 밑으로. 자, 그래서 큰 거를 작은 걸로 나눴더니 예민비가 5.0이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큰 걸 작은 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럼 196페이지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7번. 교란되지 않은. 쭉 보니까 숫자가 5고 성형. 밑에 다시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모양을 만들었을 때 강도가 2.5. 그럼 큰 거를 뭐로 나눈다? 작은 걸로 나누라 했죠. 그래서 예민비는 계산해보니 2.0이 나온다. 자, 큰 걸 작은 거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개념들 보시면 됩니다. 다이러턴시는 완전 조밀한 모래, 단단했던 모래를 전단이 진행된다. 힘을 주다 보면 얘가 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부피가 증가하는 게 다이러턴시고, 자, 3번의 틱스토로피는 어디에 밑줄 치냐면 원래 변화가 됐었는데 힘을 빼고 나니 일부 어떻게 된다? 회복되는 게 틱스토로피예요. 회틱, 이렇게 해서 회틱. 액상화는 흙에 힘을 주었더니 모래가 뭐처럼 됐다? 유체, 액체처럼 된 걸 액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아까 실내에서 실험하는 거 3개 있었죠. 직접 1축, 3축 있었고 현장에서 실험하는 거 크게 3가지 있습니다. 표준관입 시험, 그 다음에 배인 시험, 이렇게.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96페이지. 자, 196페이지에 8번 보면 연약한 점토나 예민한 점토의 집안의 강도를 구하는 거. 여기에 밑줄 칠게요. 자, 현장에서 실험하는 배인 시험 중에 얘는 언제 사용하냐면 점토가 연약해서 예민할 때. 그래서 연약할 때는 뭐? 배인 전단 시험이다. 자, 그리고 11번 몇 쪽? 197쪽에 11번 보면 현장에서 시험하는 거 배인 시험이죠. 나머지는 어디서 해요? 실내에서. 꼭 보세요. 자, 그리고 12번 볼게요. 지하 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한다. 지하 수위. 물이 땅과 일치할 때를 뭐라고 할까요? 이 흙 있죠. 집안이 지금 어디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 안에 수중에 있다 해서 수중 단위 중량이 되겠습니다. 13번 또 볼게요. 현장에서 시험이 아닌 거. 라버는 무슨 실험이에요? 실내에서 진행하는 실험이죠.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진행하는 전단 강도 표준 간입 시험은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흙을 계속 때려요. 그래서 때리는 횟수, 낙하 횟수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는데 많이 때릴수록 어떻게 돼요? 대단히 조밀해지겠죠. 자, 그래서 200페이지에 관련된 문제를 보면 200페이지에 27번 N값이 낙하 횟수, 때린 횟수가 50 이상이 되면 이 흙의 집안 상태는 어떻게 된다? 완전 조밀해진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다짐 풀 건데 다짐은 다음 강의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